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토요일 주말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 첫 영상을 보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양했는데 저는 이 팬덤 간의 갈라서기를 위해서 올린 영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나름의 시청률에 대한 결과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그냥 객관적인 팩트 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난다. 우리가 어떤 가수의 팬이건 음원 차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1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도 담겨있을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으로 영상을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임영웅 죽 CF, 본죽이죠. 본죽 CF 영상이 핫 인기 중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 10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이제는 1100만 뷰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가수 임영웅의 죽 CF 영상이 뜨거운 인기다. 지난 3월 20일 본 IF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시대의 모두의 영웅들을 응원해 라는 CF 영상은 5월 12일 조회수 1100만 뷰를 넘어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난 8일 1000만 뷰를 달성했는데 4일 만에 또 100만 뷰가 늘어난 겁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불과 4일 전에 1000만 회였는데 4일이 지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100만 뷰가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 달이 5주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30일로 따져봐도 한 700만 뷰 가까이 늘어난다. 한 달에 한 700만, 6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2000만 뷰도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본죽 광고 영상을 많은 자녀분들이 또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지도는 이 부모님 세대인 시니어 세대 분들에게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방탄소년단은 MZ세대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 시니어 세대 분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CF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엄마 이거 봐, 임영웅도 본죽 먹는 게 좋다고 했대. 건강에 그렇게 좋대. 엄청나게 팔려나간대. 등등등.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좋은 걸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임영웅님의 이 광고 파워가 더욱더 위상이 빛날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엄청나게 영상에 스밍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건 다양한 방면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의 위상이 널리 쭉쭉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도 엄청납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한국 입양 홍보회에 370만원을 기부했다. 야, 또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기부증서라고 해서 영웅시대 아이돌 차트 응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5월 12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370만원을 기부를 하였다. 그래서 입양 가족들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한국 입양 홍보회 자체가 국내 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웅시대 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기부하는 내용부터 영웅시대 분들이 기부하는 모습까지 전국의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아티스트와 팬덤이 같이 널리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의미 깊다라는 거죠. 자, 나아가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임영웅님의 팬클럽인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개설 6주년을 맞았죠. 회원수가 무려 2375배나 성장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거의 2000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2375배나 성장을 했다. 영웅시대 분들의 숫자가 심지어 미스터 트롯 종영될 때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고 그 이후로 몇 달 만에 순식간에 16만 명을 돌파하고 최근 19만 명 돌파까지 그야말로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팬카페 가입이 엄청날 텐데 자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 영웅시대 분들의 규모는 저 정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훨씬 더 거대하다. 아 당연합니다. 왜냐? 이 다음 카페에 가입하는 방법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가 되고 했지만 그럼에도 어렵고 특히 나아가서 나는 뭐 투표도 하고 스밍도 하지만 팬카페 활동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분들 또는 나는 유튜브도 겨우겨우 한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 객관적 증거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50만 명이 넘어섰는데 왜 팬카페 숫자는 19만 명이겠습니까? 그만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공식 팬카페 숫자가 사실 2300배나 성장을 했지만 따지고 본다면 영웅시대 회원수의 규모로 놓고 봤을 때 150만 명이잖아요. 19만 명의 거의 8배 이상 되는 팬덤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2375배라고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의 8배인 거의 16,000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규모와 파워가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회원 숫자 19만 명으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임영웅 님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를 할 때 81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피켓팅 트래픽이 몰렸습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15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150만 구독자까지 안 된다라고 해도 이 팬카페 숫자인 19만 명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 최소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전국에 존재하신다. 그러니 23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훌쩍 넘는 엄청난 숫자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웅시대 팬카페가 개설된 지 6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 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됐으니 이 기록이 불과 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기록이다. 이러니 웅뽕이 안 찰 수가 없죠. 자, 이 가운데에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송가인 씨의 오인의 영웅 탄생기 제가 시청률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티빙 내에서의 시청률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오인의 영웅 탄생기 임영웅 님이 1편, 김호중 씨가 2편, 영탁 님이 3편, 송가인 씨가 4편, 박창근 씨가 5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순서대로 지금 나열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방송 시작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그래서 임영웅 님이 1등, 김호중 씨가 2등, 영탁 님이 3등인데 송가인 씨가 티빙 내에서의 시청률, 이 점유율로만 따져봐도 4등에 위치를 해서 이게 아무래도 실제 닐슨 코리아 시청률에서도 그 순위가 상당히 갈리게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자, 제 말이 팩트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게 영탁님의 4.393%예요. 저것보다 높으면 제 예측이 틀린 거고요. 저거보다 낮아서 역시나 방송 순서대로 4편답게 4위에 시청률 순위를 올렸다면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닐슨 코리아 바로 어제 방송분 전국 시청률입니다. 자,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1등을 했느냐? TV조선의 저녁 9시 뉴스가 4.34%로 1등을 했네요. 자, 그리고 2위에 보이십니까? 오인의 영웅 탄생기 1부 3.7%로 송가인 씨 편이 이렇게 랭크가 되었다. 뭐 송가인 씨 팬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게 뭐 그냥 숫자로 나와 있는 팩트로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3.7%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영탁님의 4.393%보다도 어떻습니까? 시청률이 더 낮았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월요일쯤 되면은 이게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회차 송가인 편이 5월 12일로 3.7%로 이렇게 탁 랭크가 되겠죠? 장르별 순위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능방송사에서는 1위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5인의 영웅 탄생기 위에 예능방송이 아니라 TV조선 뉴스, 바로 시사방송이 이렇게 1위를 했기 때문에 예능 분야에서는 1등,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에서는 2등을 차지한 채로 3.7%로서 여기에 추가가 될 거다. 어찌 보면 참 아쉽습니다만 이게 또 굉장한 또 팩트를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팬덤의 규모와 화력으로서 순위가 점쳐지고 있다. 송가인 씨가 당연히 미스트롯이라는 최초의 우리나라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이게 뭐 팬덤의 규모가 아무래도 이 남자 가수들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조용필 선생님의 대다수의 팬층도 오빠 부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성 가수인 남자 가수분들의 이런 감성이 좀 더 여성분들에게 울림이 오겠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여성 가수들 걸그룹들의 팬들도 보면요, 여성 팬들도 많지만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성 가수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송가인 씨가 아무래도 팬덤 규모에서 확실히 이 5명 중에 좀 4위, 5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하나 예측을 해본다면 이 박창근 씨가 5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가인 씨는 그래도 이 트롯맨 멤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승을 했던 우승자이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이 팬덤의 규모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박창근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가수 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너무 미미하고 또 이 박창근 씨의 활동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죠? 1편, 2편, 3편, 4편, 5편 요 순서대로 1, 2, 3, 4, 5위가 랭크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첫 방송이었다라는 거.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송 프로그램에 위치해 있었다면 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더 많이 몰려서 더 많은 시청률을 낼 수도 있었다 라는 의견이 나오듯이 아마 특히나 이 김호중 씨 편 같은 경우는 전날은 평일이었고 다음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할 수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아니다, 다음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 여행 가느라 일찍 잤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일날 방영한 휴일에 방영했었던 영탁님의 편 정말 많은 분들이 놀러를 갔을 거고요. 첫 방송으로 나갔었던 임영웅님 편이 목요일날 방영됐는데 실제로 다음날 출근하시느라 본방송 못 봤다, 재방송 언제 하냐 라고 물어보신 영웅시대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날 휴일이 딱 껴있었던 이 김호중 씨 편이 가장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은 9.1%로 전무후무하고요. 대다수가 종합 2위, 예능 1위입니다. 이건 송가인 씨 역시 마찬가지죠. 종합적으로 볼 때는 TV조선 뉴스 9시 저녁 방송을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2위에 랭크가 됐고 예능 분야에서만 1위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종합 1위예요. 자, 그럼 어떻죠? 이 9.1%가 넘는 시청률의 숫자와 종합순위 1위라는 이 엄청난 결과를 과연 이 5명의 가수 중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제가 이런 예상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이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죠? 굉장히 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 뭐 수치만 놓고 봐도 많은 부분이 공감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오인의 영웅 탄생기가 이제 박창근 씨 편 한 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땐 웬만해선 아마 임영웅님이 무난하게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 파워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규모가 절대 팬카페 숫자인 19만 명 가지고 점칠 수 없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규모가 결국에는 시청률로서 반영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박창근 씨 편까지 방영이 되고 나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순위 4위에 송가인 씨, 5위에 박창근 씨가 딱 위치하면서 1, 2, 3, 4, 5 방영 순서대로 아이러니하게 시청률 순위도 1, 2, 3, 4, 5위가 되면서 이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5인의 영웅 탄생기에 대한 불만이 좀 더 있었죠. 이 박창근 씨라던가 뭐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우승자이지만 김호중 씨와 이 영탁님의 경우는 우승자도 아닌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TV조선은요, 임영웅님의 영웅탄생기 1편도요, 철저하게 짜집기로 만들었고, 나아가서 그 짜집기 영상으로도 저렇게 10%에 가까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중간에 들어갔던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팬덤의 규모로서 이것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미스트롯2의 양지은 씨라던가 아니면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인 안성훈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수는 팬덤의 규모가 김호중 씨와 영탁님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박창근 씨를 빼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승자가 3명 가까이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찬원 님이 들어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정동원 군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장민호 님, 김희재 님 이렇게 탑7 멤버들의 이야기가 다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5인의 영웅 탄생기가 아니라 트롯맨들의 탄생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 작년에 TV조선이 주구장창 재방송을 하고 재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컨셉인 것처럼 새로운 방송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5인의 영웅 탄생기를 만들었다. 사진도 보면 임영웅님의 비교적 최근 사진이잖아요. 예전 미스터 트롯 때 나왔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시청률에 의도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안성훈 씨나 양지은 씨가 등장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박창근 씨 편 한 편만을 앞두고 있는 5인의 영웅 탄생기지만 지금껏 김호중 씨, 영탁님, 송가인 씨까지 그 누구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기록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수치로 드러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슈퍼 아티스트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측해드렸던 송가인 씨의 TV 시청률 점유율 자체도 영탁님보다 소폭 낮았는데 그것만 봐도 저는 4위를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한 편을 남겨둔 박창근 씨 편 역시 티빙의 시청 점유율만 놓고 봐도 충분히 어떻죠? 순위 예측이 가능하다. 그게 티빙 내에서의 시청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90% 가까이는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 부동의 1위는요, 앞으로도 영원히 기록되지 않겠나.
박창근 씨 편을 또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양웅님의 엄청난 이야기는 이 뉴스 기사로 마무리할게요. 상식을 뿌리치는 임영웅 이코노미 K브랜드.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영웅 이코노미.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컨텐츠와 연예계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임영웅이 만들어낸 경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팬들의 생태계의 탄탄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임영웅은 BTS를 비롯한 아이돌, 그리고 게임, 드라마까지 그 어떤 것을 갖다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브랜드이자 하나의 장르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잘 키운 스타 하나는 산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강한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원에서 유튜브까지 웬만한 중견 기업급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이 100억 이상 달성되면 중소기업 규모고요. 수백억 이상부터는 중견 기업이고요. 수천억부터는 대기업으로 제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기업 규모는 중견 기업급이다. 수백억의 매출을 연마다 달성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수백억의 수익이 다 임영웅님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한 달 음원 매출로만도 30억 원이 넘어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유튜브 수익도 굉장했다. 근데 제가 이걸 분석했더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뭐 어찌됐든 임영웅님이 가져가는 수익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도 굉장한 규모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스타와 함께 성장한 팬의 생태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강력한 팬덤의 생태계다.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가 6년 만에 19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심지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구독자는 150만 명이라서 실제 팬의 규모는 이것의 8배에 달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영웅시대는 특히 미스터트롯 이후로 급성장을 했고 특히나 임영웅이 국내 위주로 활동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대기록인 셈이다. 지난해 전국 투어 콘서트도 20만 명이 훌쩍 넘는 관람객과 특히 임영웅님의 단독 영화도 25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최다 관중을 기록한 K리그 C축 행사까지.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도 씹어먹는 인기를 자랑한다. 아이돌 차트에서도 111주 연속 1위를 차지했죠. 여기에서 방탄소년단을 압도적으로 이겨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임영웅은 지난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를 했고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현재까지 압도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트로트 이외에도 재즈, 발라드, 락 분야에서도 준수한 실력을 가지고 장르를 가리지 않는 대중가수로서 발돋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트로트 이외에도 재즈, 발라드, 락 부분에서도 준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장르의 벽을 뛰어넘는 한계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더 트롯쇼라는 SBS 프로그램 한 군데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런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미미한 어차피 영웅시대 분들은 보지도 않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프로그램의 당위성도, 프로그램의 진정성도,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모조리 놓치게 됩니다. 이미 놓치고 있죠. 그러고 나선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계속하여 나락이 될 것이고 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인 PD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임영웅님이 2집 앨범부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부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집 앨범이 한창 나갈 때도 더트롯쇼에서는 여전히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1위로 걸어놓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도 그 2집 앨범에 어떤 노래를 또 더 트롯쇼에 추가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공지가 바뀌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트롯 가수라면 자작곡이라 할지라도 장르가 트롯이 아닐지라도 순위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라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봐도 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정됐다라는 것도 최근에 나온 공지사항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심쩍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에는 시청률에 이용하고 싶은 SBS의 저런 참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가 결국에는 자신들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나와서 지금도 트롯 가수라는 이야기가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수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2집 앨범에 만약 트롯곡이 한 곡도 포함되지 않은 채 정말 다양한 장르로서 앨범이 채워진다면 제가 볼 때는 더 트롯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굉장한 민망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한 장르에 절대 한정 지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을 가수라고만 국한 짓기도 어렵습니다. 영화로서도 성공을 했고 연기도 잘하고요. 나아가서는 성우로서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결국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었다. 거기에 인성마저 바르니 임영웅님에게는 한계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나. 물론 아티스트 임영웅님 밖에 가수로서의 모습을 가장 보여주겠지만 요즘은 가수들도 다양한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영웅님의 한계점은 저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한계점 없는 우리 아티스트의 이야기 연달아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임영웅님의 세 번째 이야기 영상에서 우리 금방 만나요.